올해부터 한 2030년까지는 떨어질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급 요인인데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는 이제 거의 입주 물량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 2만 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1년에 저희가 4만 8천 채 정도가 입주해야지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3년치를 생각해 본다 그러더라도 한 15만 가구가 입주해야 되는데요. 지금 2만 가구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95년도에 이제 건설산업연구원 들어가면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IAU 인터내셔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우대빵 부동산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예, 지금은 일단 거래는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3월달 거래에 비해서 저희 우대빵 부동산에서 집계되는 그리고 저희가 거래하는 4월달 거래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강남 3구와 이제 용산 이 토지에 이제 확대 재지정되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고가 경신되는 데는 대부분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쪽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그전까지는 좋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토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는 어쨌든 나름 이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되는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지역에 이제 거래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마포나 성동, 강동, 광진, 양천, 동작 이런 쪽인데요. 대부분 이제 국평 우리가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이 아파트들이 20억이 넘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거래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최고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동구가 최근에 서울숲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분형이라는 거는 아마 40%입니까? 그 정도까지 아마 매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분을 정부 측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아마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1, 2%대로 이제 정책 금융을 제공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분형 이제 주택 이외에도 우리가 정책 금융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생아 특례도 있고요. 보금자리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금융이 더 발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흥행을 하기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조금 불안정하게 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하고 다른 점은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빌리지 못하니까 지분형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하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방식도 선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수요층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분형 주택금융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분형을 예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를테면 집값이 오르면 그걸 정부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DSR이 적용이 되고 이제 과거하고 이제 다른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수요자분들은 좀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예.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은 뭐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보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건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뭐 재산세나 종부세는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대선이 이제 6월 3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그런 보유세 부분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한 9월 정도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5월 달에 이제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파리 대책이라고 아주 강력한 대책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았었는데도 뭐 그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해보면 한 9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9월 이후에는 뭐 대책도 나오고 또 은행에서도 그 하반기로 들수록 대출 영업을 열심히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도가 차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도 뭐 주춤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어쨌든 뭐 5, 6월 달에는 조금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7월 달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출 한도가 줄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뭐 무주택자분들 관심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6월 1일 되기 전에 집을 좀 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쨌든 다주택자는 별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예, 보유세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처분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뭐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작년 4월 달에 총선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올 초에는 좀 주택 시장이 그 거래가 좀 있으면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세종 행정수도 이전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종은 사실은 지금 오를 때가 됐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회복을 거의 못한 상태에서 공급 물량, 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뭔가 이제 호기를 맞을 시점은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뭐 대통령실을 옮긴다든지 국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이제 호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세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세종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당분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세종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면 서울 집값이 하락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고요. 세종에 가는 수요 자체라는 게 서울에 밀려오는 수요에 비해서는 너무 적고요. 세종은 이제 우리가 대전이라든지 충청도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세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똘똘한 한 채를 가지시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수도권은 사실은 이게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주택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론 세종도 이제 계속 오르거나 또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오르는 데가 수도권 쪽에 과천인데요. 이런 데들은 계속 오르면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거를 지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이제 당분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크고, 그리고 서울에 매입하는 수요하고 이제 지방에 매입하는 수요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완전히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요보다는 아예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1주택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가는 이제 세종이라든지 지방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최근 부자들이 금으로 돈을 옮긴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택하고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넓게 보지 않고요. 그냥 주택이라고 보시면 주택과 그 외의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거하고 코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보완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코인을 해서 돈을 벌거나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뭐 여전히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 상품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보완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금을 많이 산다고 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거의 힘들고요. 오히려 이제 금을 사는 이유 자체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이란 것은 굉장한 안전자산이고, 그죠? 실물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국제 경제 상황 자체가 확확 바뀌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사실 금이란 자산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파트, 특히나 서울의 이제 주거 선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오히려 각광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측면이 또 큽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금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말씀드렸듯이 뭐 오히려 안전자산 회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는 긍정적이고요. 여타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는 별로 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최근에 이제 또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내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을 그 연구기관에서 예측한 게 대략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전에 2.0에서 많이 줄어든 건데요. 사실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예측하는 거는 0.8, 0.9까지도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0% 성장이라는 거의 성장을 안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주택 수요도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무슨 집을 사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별로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 내수 경기가 이제 불황으로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자산 회귀 현상으로 오히려 더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몇몇 전문가들은 부동산 폭락이 머지않았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드렸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내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수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수출에서 이제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사실은 좀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도 그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로 넘어오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이나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라든지 이렇게 쓰기도 이제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이렇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내부 유보를 좀 시키면서 그죠. 미래를 대비한다는 뭐 이런 차원에서 예, 그런 행위들이 있으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부진한 면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30% 50%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도 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토론 같은 걸 하다 보면 가끔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분들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논리가 뭐냐 그러면 지금 집값이 높으니까 떨어진다. 예, 그 논리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집값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30년 전에는 집값이 쌌을까요? 예, 30년 전에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20년 전에도 비쌌고 10년 전에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아무도 집을 안 살 2010년, 12년 때도 다들 비싸다고 이제 집값이 고폭 나간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이제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남에 뭐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30평형대가 70억에 거래됐는데요. 제가 확인하는 걸로는 72억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그런 아파트는 사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평균적인 직장인이 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고요.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든 IMF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보든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아파트,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를 주로 보시지만 사실 전국의 아파트 그리고 전국의 주택 이렇게 보면 단독도 있고 뭐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비중이 한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연립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지금 또 이제 서울에서는 3, 4억에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주택 종합 가격은 OECD나 IMF에서 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소득을 평균 주택 가격에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한 5년 정도를 소득을 모으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OECD나 IMF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로 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 평균적인 사람이 산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30년, 50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그 연구로 본다 그러면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올해부터 한 2030년까지는 떨어질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급 요인인데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는 이제 거의 뭐 입주 물량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 2만 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1년에 저희가 4만 8천 채 정도가 입주해야지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3년치를 본다 그러더라도 한 15만 가구가 입주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 2만 가구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뭐 심각하다 못해 뭐 제가 30년 동안 95년도에 이제 건설산업연구원 들어가면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2025년에는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불안으로 인한 뭐 불안 요인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달라질 여지는 좀 있는데요. 뭐 그렇더라도 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방이나 뭐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서울 중심지를 떨어뜨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지 같은 경우는 대출의 영향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울 중심지가 대출을 가장 많이 일으켜가지고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는 뭐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